종합감기약 좀 그만 먹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약사 베스맨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이유로 종합감기약을 찾는 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당장 몸살 증상이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구매하려는 분도 많고, 혹시 모르니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해두려는 분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종합감기약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약인지 전혀 모르고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안 되거나 복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제가 잘 설명드리고 증상에 맞는 약을 권해드려도 굳이 종합감기약을 구매해서 복용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합감기약에 대한 큰 오해, 함정에 대해 짚어보면서 감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약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합감기약이 대체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감기약에 감기 기운을 가라앉히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 감기에는 땡땡땡과 같은 흔한 TV 광고 구절이 이런 종합감기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러 오신 분께 증상을 여쭤보면 10명 중 9명은 머리가 띵해서, 으슬으슬 추워서,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왠지 쎄해서 와 같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종합감기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4가지 종합감기약의 구성 성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에 적혀있는 복잡한 성분들에 대해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떤 종류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에는 5가지에서 6가지의 성분이 거의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은 크게 3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열과 오한 증상의 완화에 필요한 해열 진통제, 콧물 코막힘에 사용하는 코감기약, 그리고 기침갈의 증상 완화를 위한 목감기약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는 그냥 두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이라는 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합감기약을 먹는다고 감기를 앓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기에 걸린 기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종합감기약은 너무 여러가지 성분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종합감기약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콧물이나 기침 같은 기관지 증상이 전혀 없이 그저 미열이 있거나 약간 으슬으슬 춥고 몸살기가 살짝 있는 정도의 증상만으로 종합감기약을 찾습니다.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빨리 감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이런 증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해열 진통제 성분 한 가지뿐입니다. 즉 해열 진통제가 아닌 다른 성분들, 예를 들면 클로르펜이라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트로판과 같은 최소 4가지 이상의 성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증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이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란 없습니다. 콧물약으로서 포함된 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펜이라민이 졸음을 유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콧물 증상도 없는데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콧물약 때문에 졸리고 피곤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의미 없는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성분들도 드물게 구역, 구토, 어지러움, 심계 항진과 같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흔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겨서도 안 됩니다. 관련 증상이 없는데도 이 성분들을 모두 복용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면서 부작용 리스크만 늘리는 그야말로 안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물의 오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흔한 오용 사례로는 바로 판콜이나 판페인 같은 물약으로 된 종합감기약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 약들이 종합감기약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초기 감기에 좋은 그 무언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약국에 있다 보면 종합감기약 하나와 판콜 하나를 함께 구매하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같은 약이니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놀라하시며 둘 중 한 가지만 구매를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먹어야 효과가 좋아 라고 하시며 끝내 함께 구매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께서 판콜이나 판페인을 피로회복제처럼 매일 하나씩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별다른 감기 증상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진통제가 있고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약물의 오용 사례입니다. 만약 주변의 어르신께서 판콜이나 판페인을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그 약들은 그냥 종합감기약이고 건강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뇌 기능의 저하, 즉 치매의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감기약은 어떤 사람이 복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모든 성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분, 말하자면 열도 나고 몸도 쑤시면서 콧물도 나면서 기침의 가래 증상까지 이 모든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약이 바로 종합감기약입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 증상만 있는 분이라면 종합감기약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종류의 약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종합감기약은 성분의 종류는 많지만 각 증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력한 약이 아닙니다. 특정 증상에 특화된 다른 약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해열 진통제 아세타미노펜 성분은 종합감기약에는 약 200에서 300mg 수준으로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열 진통제 한 가지 성분만 포함된 약에는 325에서 500mg의 수준으로 훨씬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과 기침에 관련된 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감기약에는 간단한 효과만 낼 수 있을 정도로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콧물, 코막힘이나 기침, 가래 증상에 특화된 이런 약들과 비교하면 구성과 함량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갭은 실제 효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합감기약은 감기 증상이 심한 분께는 약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감기약을 처방하지 않고 각각의 증상에 맞는 약을 조합해서 처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감기인 분께서 복용하자니 발열, 콧물, 기침과 같은 모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불필요한 성분을 복용하게 됩니다. 참 애매한 포지션의 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간 종합감기약을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습니다. 감기나 그 유사한 증상을 몇 번이나 겪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증상별로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변 약국에 가시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또는 현장에서의 약사님의 판단대로 더 나은 약을 권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약들을 약사님께서 권해주시는지 그 기본을 간단히만 미리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로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흔한 초기 감기 증상인 두통, 발열, 오한과 같은 증상은 있는데 콧물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해열 진통제 한 가지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아세타미노펜 성분도 좋고 아니면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도 좋습니다. 어떤 성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통제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몸도 춥고 머리도 아픈데 목이 붓는 증상, 최근에 꽤 많은 분께서 인후통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세타미노펜보다는 소염 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이 낫습니다. 아세타미노펜, 즉 타이레놀 같은 약에는 소염 작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복용해야 할 약은 소염 진통제고 은교산과 같은 인후염을 위한 한방 제제도 흔히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과 콧물을 함께 겪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콧물약과 해열 진통제가 복합된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만약 열감과 콧물이 둘 다 심하거나 콧물과 함께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코감기나 비염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약과 소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에 열도 나고 콧물도 나는데 거기에 기침까지 나는 분이라면, 그런데 각각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감기약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하다면 종합감기약 한 가지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모든 증상을 동시에 겪는 분은 대부분 심한 감기 증상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진통제와 콧물약, 기침약을 모두 동시에 복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해열 진통제가 복합된 콧물약이나 기침약과 다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복합해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런 약의 선택 방법을 모두 꼼꼼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증상 차이에 따라 약의 종류가 달라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께서 판단에 따라 증상에 맞는 약을 골라주실 테니까요. 그래도 약국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약을 조합해서 여러분께 드리는지 미리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약을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요즘처럼 재택치료로 인해 외출을 못하는 분이 많은 시기라면 저런 약들의 조합 원리를 간단히라도 이해를 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종합감기약은 관련된 증상을 모두 겪고 있는 분께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복용하기 위해 집에 상비약으로 구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구비하면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당장 가벼운 한두 가지 증상을 해결하고자 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종합감기약을 구매하기보다 증상에 더 잘 들어맞는 심플한 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